안녕하십니까, 우주아빠입니다. 네, 토요일인데 다들 시간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오늘 토요일 오후 한가한 시간대가 좀 주어져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딱 두 가지 질문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질문하시는 분들도 물론 컴퓨터실이나 이렇게 회사나 그런 데서 대량의 컴퓨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겠죠. 이 윈도우 10 세팅을 한 마이그레이션 이미지를 과연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PC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눠서 저는 딱 두 분류로 나눕니다. MBR로 세팅하는 시스템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UEFI로 세팅하는 이미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만 있으면 크게 이렇게 대분류로 두 가지 이미지로 MBR 하나, 그 다음에 UEFI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모든 PC를 커버할 수 있는 메인 이미지를 일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은 윈도우 10 세팅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이미지만 있으시면은 현장에서 바로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이미지고, 근데 각각의 이제 학교를 예를 들자면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P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쓰시는 PC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쓰시는 PC에는 뭐 업무 포탈이라든지 뭐 그런 세팅을 다 해놓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포탈은 필요 없고 그냥 학교 프로그램만 깔리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각 실마다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 컴퓨터실이다, 2 컴퓨터실이다, 그럼 각각의 컴퓨터실마다 또 이미지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만약에 컴퓨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실, 그 실마다 이미지를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게 나중에 어떤 재설치 작업이나 할 때, 그럴 때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통상적인 이미지 가지고 그쪽 컴퓨터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이 한 10분 만에 다 되더라도 또 각각의 프로그램들, 그 실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막 깔다 보면 어차피 설치하는 거하고 시간이 또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실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는 개수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윈도우 10 세팅을 지금 현역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본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최고 오래된 시스템 쓰는 게 775 시스템부터 써요. 1세대도 쓰고 2세대도 쓰고 3세대도 쓰고 4세대도 쓰고 5세대는 없어요. 학교나 관공서에는 5세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세대, 7세대도 거의 쓴 데 같고 8세대로 바로 넘어왔죠. 이 조달에 공급되는 세대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조사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에이텍이라든지 주연테크라든지 레드스톤이라든지 TG3보라든지 다나와 컴퓨터라든지 데우루컴즈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조달청 납품업체들의 제품들을 특성을 보면 4세대 시스템, 특히 이제 주연테크나 에이텍 제품에서 그런 증상을 많이 봤었는데, H81, H61을 쓰는 2세대 시스템이나 H81을 쓰는 4세대 시스템에서 만약에 UEFI로 세팅은 가능한데, UEFI로 세팅을 했을 때 뭐 간헐적으로 부팅할 때 에러가 뜬다든지 이런 증상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적으로 4세대까지 775 1세대, 2세대, 4세대까지, 3세대, 4세대까지는 MBR로 세팅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관리하시는 게. 물론 UEFI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 경험을 봤을 때 어떤 부팅 에러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4세대 시스템까지는 MBR로 쓰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세대 이상은 UEFI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실마다는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쓰시는 컴퓨터, 그 다음에
교사들이 쓰시는 컴퓨터 이렇게 나눠서 또 세팅을 또 틀리게 해야 되겠죠. 제 예를 든다면 저는 이미지를 이제 교사용 MBR, UEFI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학생용 MBR, UEFI 이렇게 네 개의 이미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각각의 실습실마다 이미지가 있겠죠. 제가 관리하는 실습실이 학교를 다 합하면은 거의 한 16개, 17개 정도 실습실이 되거든요. 그 실습실에 맞는 이미지 17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실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5개, 6개씩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각각 실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학교가 7개인데 그 7개 학교를 일주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실마다 뭐 이렇게 컴퓨터실이 뭐 작업이 2대, 3대 이렇게 막 7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다 하루 만에 쳐내려면은 그 정도 이미지가 없으면 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윈도우 10 세팅하고 SSD 작업이 끝난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아직까지도 윈도우 10이 아니고 윈도우 7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작업이 안 돼서 그런 학교들도 있고, SSD가 없는데 일반 하드에다가 윈도우 10으로 세팅해 놓은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실습실마다 이미지는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야지 뭐 많은 작업이 몰려오더라도 부담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거를 모든 컴퓨터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조건이 같은 윈도우 라이센스와 같은 오피스, 같은 한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PC들 간에서만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도 이 라이센스에 문제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학교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저희 그 지역을 예를 들자면 울산 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다 같은 CD키를 써요. 윈도우든 한글이든 오피스든. 그렇기 때문에 한 대의 작업으로 다른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이 마이그레이션 영상을 찍어 올려드린 이유는 제가 컴퓨터실 관리 같은 걸 하면서 많이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겪은 고생을 이렇게 반복해서 또 누군가가 겪지 말라고 좀 쉽게 작업을 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마이그레이션 작업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볼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관공서나 업체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각각의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오셔야지 세팅이 가능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정품 사용 권장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마이그레이션 이미지는 몇 개나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한가? 자기 상황에 맞게끔 대표적으로 MBR 이미지, UEFI 이미지 두 가지에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질문하신 문제인데, 우주아빠님 영상을 보고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USB가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USB 드라이버의 어떤 호환성의 문제인데, 주로 오래된 H61 보드나 H81 보드에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요. 제가 본 거 중에서는 2, 3세대 시스템 중에서 LG 제품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LG를 제가 까는 게 아니고, LG 제품 데스크탑들이 마더보드를 꼭 이렇게 호환 안 되는 그런 칩셋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윈도우 7 시절에도 LG 제품만 유독 같은 이미지로 작업을 해도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노스브릿지 칩셋을 유명한 그런 레퍼런스 제품을 안 쓰고 약간 변종, 저가 칩셋을 쓰면은 일어나는 그런 증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윈도우 10에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SB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작동하지 않는 상태고요. PS2 키보드를 연결해서 USB 드라이버를 어떻게 키보드 컨트롤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보면 좌측편에 보시면 가운데 약간 위에 부분에 보면 탭키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이용해서 누르시다 보면, 탭키를 계속 누르시다 보면 바탕화면에 있는 내 PC 아이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우스가 안되는 상황에서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서, 키보드 작동되니까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 PC 아이콘이 탭키를 누르다 보면 선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은 메뉴키가 있어요. 보시면 탭키를 이용해서 내 PC 선택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윈도우 키 옆에 보면 메뉴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내 PC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했을 때 상황이 생기는 거죠.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커서 키를 아래로 두 칸 옮기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죠. 이 관리라는 메뉴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장치 관리자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열리시면 커서 키로 내리셔가지고 장치 관리자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우측편에 장치 관리자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또 우측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측으로 넘어가는 것도 탭키를 누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메뉴가 우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USB 드라이버가 잡혀 있지 않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USB 드라이버를 이제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속성창이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메뉴 이동은 탭키를 이용하십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탭키를 눌러서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검색이라는 항목에서 엔터를 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목록에서 직접 선택이라는 메뉴도 마찬가지로 탭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십니다. 탭키를 계속 누르면 다음 메뉴로 갑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목록에서 직접 선택이라는 메뉴로 탭키를 이용해서 진입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설치할 하드웨어 장치 드라이버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죠.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드라이버가 뒤에 보시면 인텔 돼 있는 드라이버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돼 있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호환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돼 있는 USB 드라이버를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메뉴를 탭키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이제 설치가 되겠죠. 닫기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USB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USB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닫게 하시고, 한 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드라이버는 이제 마우스가 작동이 되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호환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USB 드라이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USB가 먹통이던 그런 증상이 다 해결이 되고, 키보드 마우스 뿐만이 아니라 USB 장치까지 다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드라이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마이그레이션 후에 USB가 작동 안 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행이고요. 많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